안녕하세요. 아니, 안녕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지금 제 손이 이렇게 떨리는 게 보이시나요? 아, 보이지 않으시겠죠? 목소리로만 들으시니까. 이 녹음 버튼을 누르기까지 3시간을 방 안을 서성였습니다. 한 번은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이걸 정말 세상에 내보내도 되는 걸까? 내 딸의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 하지만 더 이상 혼자 안고 갈 수가 없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꿉니다. 딸이 차가운 감옥 바닥에 앉아서 저를 원망하는 꿈을. 엄마, 왜 날 막지 못했어? 엄마가 더 빨리 알아챘어야 했잖아. 그 꿈에서 깨면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습니다. 저는 박명자입니다. 올해 67. 서울 변두리 낡은 골목에서 30년째 작은 반찬 가게를 하고 있는 그냥 평범한 아줌마였어요. 아니, 평범했습니다. 한 달 전까지는요. 지금은 저도 모르겠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끔찍합니다. 제 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6해를 제 손으로 키운 딸. 밤새 열이 나면 등을 쓰다듬어주고, 학교 다닐 때 도시락을 싸주고,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새벽 4시에 일어나 일했던 그 딸의 이야기입니다. 그 딸이 사람을 죽이려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습니다.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달 금요일 밤, 6월 23일 금요일, 전 평생 이 날짜를 잊지 못할 겁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이었어요. 저는 피곤에 지쳐서 막 잠들려던 참이었습니다. 반찬 가게를 새벽부터 저녁까지 하고 나면 몸이 녹초가 되거든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 윙, 윙, 윙 핸드폰이 울렸어요. 처음엔 무시하려 했어요. 누가 이 밤중에. 하지만 진동이 멈추지 않았어요. 윙, 윙, 윙 계속 울렸어요. 짜증이 나서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췄습니다. 수진이 딸이었어요. 딸이 이 밤중에 전화를 한다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사고 났거나 다쳤거나 아니면. 급하게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수진아? 왜? 무슨 일이야? 어디 다쳤어? 말이 빨라졌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전화는 연결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이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거칠고 불규칙한 무언가에 짓눌린 듯한 숨소리. 수진아? 딸? 거기 있어? 왜 말을 안 해? 엄마 무서워. 말 좀 해봐. 옆에서 자던 남편이 깼어요. 왜? 무슨 일이야? 전 남편한테 손짓으로 조용히 하라고 하고 전화기에 귀를 바짝 댔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였어요. 하지만 제가 아는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너무 낮았어요. 너무 가라앉아 있었어요. 마치 우물 깊은 곳에서 울려오는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어요. 수진아, 왜 그래? 엄마 놀랐잖아. 무슨 일이야? 어디 아파? 엄마, 나. 딸이 말을 더듬었어요. 나, 큰일 났어. 큰일? 무슨 큰일? 사고 났어? 애는? 지훈이는 괜찮아? 제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옆으로 왔어요. 엄마, 나.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딸의 흐느낌이 들렸어요. 엄마. 왜 그래? 수진아, 제발 말 좀 해봐. 엄마가 미칠 것 같아. 엄마. 사람을 죽이려고 했어. 그 순간 제 세상이 멈췄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숨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수진아. 지금 무슨 소리를? 제 입술이 떨렸어요. 혀가 굳어서 말이 제대로 안 나왔어요. 시어머니를. 엄마.
나. 시어머니를. 딸의 목소리가 끊어졌어요. 죽이려고 했어. 으아. 제 입에서 비명 같은 게 나왔어요. 핸드폰을 든 손에서 힘이 쭉 빠졌어요. 핸드폰이 이불 위로 떨어졌어요. 여보. 수진이가. 저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남편이 핸드폰을 주었어요. 수진아? 아빠다. 무슨 일이야? 하지만 전화기 너머로는 딸이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어떡해. 여보. 당신 뭐 하고 있어? 옷 입어. 빨리. 저는 남편한테 소리쳤어요. 잠옷을 벗어던지고 옷을 아무거나 집어 입었어요. 손이 떨려서 지퍼가 안 올라갔어요. 수진이한테 가야 돼. 빨리. 제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남편도 급하게 옷을 입었어요. 우리 부부는 새벽 1시가 넘은 시각에 집을 뛰쳐나갔어요. 엘리베이터를 기다릴 수가 없었어요. 계단으로 내려갔어요. 4층에서 1층까지 뛰어내려갔어요. 숨이 차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길가에서 택시를 잡았어요. 손을 흔들었는데 2대가 그냥 지나갔어요. 제발. 멈춰줘. 3번째 택시가 멈춰섰어요. 강남구 도곡동으로 가주세요. 빨리. 저는 택시에 올라타자마자 소리쳤어요. 기사님이 놀라서 뒤를 돌아봤어요. 손님 무슨 일이세요? 빨리 가주세요. 제발. 택시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스쳐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 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을 거야. 수진이 만나면 얘기를 들어보자. 하지만 남편의 손도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창밖을 보며 계속 울었어요. 우리 딸이 사람을 죽이려 했다고. 시어머니를 죽이려 했다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을 수가 없었어요. 믿고 싶지 않았어요. 20분 후 택시가 딸네 아파트 앞에 멈췄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택시비를 던지듯 주고 내렸어요. 아파트 입구로 뛰어갔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12층. 딸이 사는 층.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창백한 얼굴,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저는 귀신 같았어요. 딩동. 12층에 도착했어요. 딸네 집으로 걸어갔어요. 1204호. 문 앞에 섰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딩동. 문이 열려 있었어요. 잠기지 않은 채로 살짝 열려 있었어요. 수진아? 제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대답이 없었어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거실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딸이 쪼그리고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머리를 감싸쥐고 온몸을 떨면서 울고 있었어요. 수진아. 저는 딸한테 천천히 다가갔어요. 딸은 제 발소리를 듣고 고개를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멎었어요. 딸의 얼굴은 제가 아는 얼굴이 아니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거의 눈을 뜰 수가 없을 정도였고, 입술은 피가 날 만큼 깨물어져 있었고, 얼굴 전체가 무너져 내린 것처럼 망가져 있었어요. 엄마. 딸이 제게 기어왔어요. 무릎으로 바닥을 기면서 제게 왔어요. 그리고 제 다리를 붙잡고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엄마. 나 정말 미안해.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딸을 안았어요. 꽉 있는 힘껏 안았어요. 엄마. 나 어떡해. 엄마. 딸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26년을 제 품에서 키운 딸이
이제는 사람을 해치려 한 사람이 되어 제 품에서 울고 있었어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있어. 엄마가 있잖아. 저는 딸을 달랬어요. 하지만 제 눈에서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우리 모녀는 거실 바닥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1시간? 2시간? 울음이 조금 잦아들었어요. 남편이 부엌에서 물을 가져왔어요. 수진아, 물 좀 마셔. 딸은 물을 받아 한 모금 마셨어요. 저도 물을 마셨어요. 목이 타는 것처럼 말라 있었어요. 거실에 불을 좀 더 밝게 켰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딸은 제 옆에 바짝 붙어 앉았어요. 어렸을 때처럼. 무서운 게 있으면 제게 찰싹 붙던 그때처럼. 수진아.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엄마한테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딸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엄마. 나.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했어. 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면제를 홍삼에 섞어서 매일 먹였어.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정말 건강 챙겨드리려고 홍삼을 샀어. 진짜야. 처음엔 순수한 마음이었어. 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 무슨 생각? 시어머니가 너무 건강하셨거든. 우리보다 더 건강하시고 활기차시고. 그러면서 생각했어. 이렇게 건강하시면 우린 언제 집을 받지? 20년? 30년 더 기다려야 하나? 딸의 고백을 듣는 동안 저는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인터넷을 검색했어. 노인 건강 악화시키는 방법 같은 거. 수진아. 그때 수면제를 알게 됐어. 장기 복용하면 건강이 나빠진대. 특히 노인은. 딸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래서 홍삼에 조금씩 섞기 시작했어. 처음엔 정말 조금. 반 알씩. 근데 효과가 없었어. 시어머니는 여전히 건강하셨거든. 그래서 양을 늘렸어. 한 알씩. 그러다 한 알 반씩. 수진아, 그게 얼마 동안이었어?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석 달. 석 달 동안 매일 시어머니한테 독국물을 먹였다는. 수진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저는 다시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나도 내가 무서워. 딸도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남편이 무거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어떠시니? 병원에 계세요. 병원? 오늘 쓰러지셨어요. 갑자기 어지러워 하시더니 그냥 쓰러지셨어요. 119 불러서 병원에 모시고 갔어요. 의사는 뭐래? 수면제. 과다 복용 증상이래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수면제 성분이 너무 많이 검출됐대요. 지금 중환자실에 계세요. 저는 머리가 어지러질했어요. 경찰이 내일 온대요. 조사하러. 경찰? 네. 의사가 신고했대요. 수면제 과다 복용은 신고 의무 대상이래요. 모든 게 끝났어요. 딸의 인생이, 우리 가족이,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그날 밤, 우리는 새벽까지 거실에 앉아서 울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울었어요.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죠? 어떻게 딸이 이렇게 됐는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3년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모든 게 완벽해 보이던 그때로. 3년 전 4월이었어요. 전가게에서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 따르릉 핸드폰이 울렸어요. 딸이었어요. 엄마. 딸의 목소리가 너무 밝았어요. 설렘으로 가득한 목소리였어요.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나 결혼해. 그 순간 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정말? 우리 딸이? 누구랑? 엄마, 민수 오빠라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이야. 엄청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 언제 만났어? 얼마나 사귀었어? 1년 됐어. 엄마, 이번 주말에 만나볼래? 그럼, 당연하지. 전화를 끊고, 저는 가게 한 구석에 앉아서 한참을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우리 딸이 시집을 가. 26년. 26년을 혼자 키운 딸이 드디어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주말이 됐어요.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옷장을 뒤졌어요. 뭘 입지? 시댁 어른들한테 잘 보여야 하는데 옷을 5번이나 갈아입었어요. 결국 남편이 골라준 옷을 입었어요. 강남의 한 레스토랑. 고급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런 곳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긴장돼서 손에 땀이 났어요. 여보, 나 괜찮아 보여? 괜찮아. 예뻐.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레스토랑 문이 열렸어요. 딸과 사위가 먼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이정혜 여사님. 첫인상이 정말 좋았어요. 회색 투피스, 진주 목걸이, 단정한 머리, 은은한 화장. 무엇보다 미소가 따뜻했어요. 사돈 어른 처음 뵙겠습니다. 여사님이 먼저 손을 내미셨어요. 전 황급히 일어나서 손을 잡았어요. 아, 네. 반갑습니다. 여사님의 손이 부드러웠어요. 따뜻했어요. 아, 좋은 분이시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대화를 시작했어요. 사돈 어른, 저희 수진이가 정말 좋은 아이더라고요. 여사님이 딸을 보며 웃으셨어요. 우리 민수가 맨날 수진이 자랑만 해요. 아이고, 뭐려. 부족한 애인데. 전 겸손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정말 기뻤어요. 우리 딸이 인정받고 있구나. 평생 고생해서 키운 보람이 있었어요. 사돈 어른은 반찬 가게 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변변찮지만 대단하세요. 30년을 한자리에서. 여사님의 말에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30년. 3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김치 담그고 밑반찬 만들고 팔고 또 만들고 손이 트고 허리 아프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누군가 알아봐 주니까 눈물이 났어요. 고맙습니다, 사돈댁. 아니에요.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여사님은 진심이었어요. 그 눈빛에서 느껴졌어요. 그날 집에 돌아오는 길에 남편한테 말했어요. 여보, 다행이야. 시어머니가 좋은 분 같아. 그러게. 우리 딸 복 받았어. 이제 마음 놓아도 되겠다. 저는 정말 안심했어요. 2달 후 결혼식 날 딸이 웨딩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울었어요. 하얀 드레스의 딸이 너무 예뻤어요. 신부 대기실에서 딸을 꽉 안았어요. 여러분도 공감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보이스였습니다.